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가을이 유독 괴롭다고 하죠. 이 가을은 계절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계절인데요. 원래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에 의한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생애 주기처럼 나고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머리카락. 건강한 주기를 잃고 빠지는 양이 늘어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비절개 모발 이식술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을철에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될 텐데요. 예. 이게 남성형 탈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계절적인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여름 후에 모발이 조금 탈모가 증가함으로써 네. 가을철 들어서면서 계절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이와 다르게 유전인자를 가진 환자분에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변화된 물질인 DHT라는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춘기가 지난 일반적으로 남성으로 따지면 군대 다녀온 시점에서 많이 네.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남성형 탈모가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가늘어져서 빠지는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이마도 넓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가늘어진 증상으로 인해서 머리를 빗거나 했을 때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탈모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 참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밖에 또 어떤 고충들이 있을까요? 예, 이처럼 머리가 빠짐으로써 본인의 머리 형태가 나중에 대머리가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네. 또한 젊어서는 이런 이마가 넓어졌을 때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꾸 남 앞에 서기가 꺼려지고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복용을 하실 텐데요. 이게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탈모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먹고 바르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먹고 바르는 약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치료 효과에 대한 치료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기존에 유지됐던 머리들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예. 이 모발 이식에 의한 치료는 효과가 있나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먹고 바르는 약은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수술적인 방법은 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과 바른 약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막상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상당히 안정되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이 과정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될 텐데요. 네.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는 고민했던 부분을 수술을 받으면서는 이 정도의 수술이면 내가 좀 더 빨리 할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환자가 내원해가지고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줬을 때 상당히 기존의 다른 치료에 비해서 만족감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모발 이식했던 사진을 봤는데요. 이 뒤통수 쪽에 가로로 긴 흉터가 있더라고요. 예. 이 흉터가 있다는 건 그만큼 통증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인 것 같고요. 예.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저희 피부는 상처를 내게 되면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자체도 뒤쪽에 저희가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수술한 부위가 일자의 흉터가 남게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환자분도 있고요. 네. 또한 뒤쪽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반응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은 수술 후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더 환자분들의 이러한 통증,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취 주사도 놓게 되고요. 진통제도 처방을 해서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통증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통증이나 흉터가 줄어든다면 정말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방법으로 수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전에 많이 했던 방식은 절개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절개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피를 마치 잔디에 떼장을 떼듯이 네. 그 부분을 채취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통증과 흉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비절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낭 단위로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네. 채취한 후에는 통증이 절개식에 의한 그런 통증에 대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적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흉터 자체도 일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남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흉터의 그런 기존의 흉터보다는 보기가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길고 나면 그 흉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사라지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없으니까 일상생활도 거의 바로 할 수 있나요? 예,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이나 네. 수술 후에 보통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개식은 떼는 부위만 떼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의 모습은 절개식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비절개식은 머리를 바짝 밀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리가 잘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표시가 나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분들의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나오셔서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어떤 이러한 탈모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